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학년도 6월 고1 전국연어평가 문제지 중에서 화법과 작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제 세트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은 학생의 발표입니다. 자, 지문을 먼저 읽어보자면 안녕하세요. 자유주제 10분 말하기 모둠학습 발표를 맡은 산모든 발표자 땡땡땡입니다.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자료를 보여주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화면이 보이시죠? 여기 우리 학교의 웹페이지와 마르모 고등학교의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인상 깊고 읽기 쉬우신가요? 자, 청중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였네요. 이처럼 웹페이지를 잘 디자인하면 사용자가 콘텐츠에 흥미를 잃지 않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좋은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 자유주제 10분 말하기에서 자기가 웹페이지 디자인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겠습니다. 웹페이지는 인터넷상의 웹 문서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문서 속에는 글, 그림, 음악, 동영상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겨 찾는 웹페이지가 있나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청중의 대답을 듣고 나서 네, 다양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웹페이지를 즐겨 찾으면서 좋은 웹페이지 디자인의 중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는데 좋은 웹페이지 디자인이란 제작자의 표현 의도와 내용을 사용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화면에 효과적으로 구성해 놓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웹페이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부터는 좋은 웹페이지 디자인을 위한 3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좋은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서체의 분류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때도 서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를 제시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체는 크게 도둠체, 바탕체로 나뉩니다. 획의 굵기가 굵고 일정하며 굽은 곳이 거의 없는 도둠체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나 제목에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 바탕체는 상대적으로 획의 굵기가 가늘면서도 굵기가 일정하지 않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바탕체로 된 글을 읽을 때에는 사용자의 시선이 글자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적어 본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도둠체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제목에서, 그리고 바탕체는 본문에서 많이 사용된다, 부드러운 느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둘째, 시각적 리듬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각적 리듬감이란 다양한 강조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중요한 정보가 눈에 잘 띄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시각적 리듬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시 자료를 보여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문서의 내용은 본문 글자의 1.8배에서 2.2배 정도 커야 하고 굵고 진하게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목을 만들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소제목은 제목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면서도 소제목을 그 자체로 강조하기 위해 굵기에 변화를 주거나 본문 글자 크기의 1.2배에서 1.5배 크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라고 해서요. 소제목은 크기를 확대하지 않고 굵기의 변화만을 주거나 아니면 제목보다 살짝 작은 크기로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마지막 문단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담화 표시가 나오죠. 글자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는데 글을 읽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역시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3가지 웹페이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간이 좁게, 보통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보다 자간이 좁으면 더 쉽게 익히고 시각적으로도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자간이 넓으면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 넓어져 시원해 보입니다. 다만 자간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으면 글을 읽을 때 독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발표를 마치고 있네요. 1번 보시겠습니다. 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요. 잘못된 내용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발표 앞부분에서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발표 앞에서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던진 질문은 어떤 게 있었죠? 네, 익숙한 화면 보이시죠? 라고 해서 자신이 준비한 자료에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요. 어떤 게 더 인상 깊고 읽기 쉬운 것인지 화제와 관련해서 이 청중들이 답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네, 2번.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네, 언어적 표현은 앞서 던진 질문에 어떤 대답을 기다렸다가 네 라고 다 듣고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언어적인 표현, 어떤 표정이라든지 태도, 손짓, 몸짓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대답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담화 표지를 사용해 발표 내용에 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담화 표시는 마침 우리가 지난 시간 국어 시간에 그 설득하는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면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화 표시는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예측하거나 강조하거나 요약하거나 집중시키거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말 그대로 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글에 쓰인 담화 표지는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세 가지를 그 고려사항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담화 표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4번. 발표 도중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네, 요약하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한다는 것과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도 뭔가 설명이 부자연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은 4번에 있었고요. 5번. 시각 자료 제시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환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환기하기 위한 이 시각 자료 제시하는 부분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학교의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비교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시각적 리듬감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 자료 혹은 글자 자간을 확인시키기 위한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번 보시겠습니다. 위 발표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시 자료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 예시 자료는 어떤 설명을 하는 예시 자료였나요? 네,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한 세 가지 고려사항 중에서 시각적 리듬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시각적 리듬감이란 그 다양한 강조 요소를 활용해서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연 설명에서 제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소제목은 또 어떻게 해야 좋은지 설명하고 있었죠. 네, 제목은 보통 글자 크기보다 크게, 거의 2배 그 전후로 크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굵고 진하게 나타내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기에서 봤을 때 제목이 굵고 진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1번과 3번 중에 있죠. 네, 글씨가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굵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제목입니다. 소제목은 글씨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고 굵기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크기를 살짝 1.2배에서 1.5배 정도로 크게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둘 중에서 봤을 때 그 소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1번이 되겠고요. 2번에서도 소제목은 적절한 것 같지만 지금 제목이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3번은 아닌 게 확실한 게, 지금 본문이 굵기가 굵게 돼 있고요. 소제목이 오히려 굵기가 가늘게 돼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디자인한 것은 1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반영하여 발표자에게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질문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학생이 떠올린 생각을 볼까요? 웹페이지에는 글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동영상도 넣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설명이 있었죠. 웹페이지에서 글자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밝히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글자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 글자의 서체, 글자의 간격, 이런 것들은 설명하고 있었지만, 이 학생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림, 음악, 동영상에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았죠. 그렇다면 떠올릴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살펴볼까요?
1번, 웹페이지를 잘 디자인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죠.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웹페이지를 올린 글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글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질문이어서 역시 부적절하고요. 3번, 웹페이지에 올린 글을 읽을 때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서체는 무엇인가요? 아까 서체를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요.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서체 역시나 떠올린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4번, 웹페이지에 넣을 그림, 음악, 동영상?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맞는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은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거리가 있습니다. 5번. 웹페이지에 넣을 그림, 음악, 동영상은 사용자가 알기 쉽게 배치하는 방법. 네, 이 배치하는 방법이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니까 적절한 질문은 5번에 있었습니다.